네, 질문기자 CBS 이정주입니다. 오늘은 영광군수 재선거 조국혁신당 후보 장현 후보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선거운동 하시다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돌입하겠습니다. 네, 예, 그 1차 토론 때도 말씀하셨는데 주요 공약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혹시 후보님이 군수가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공약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행하겠다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좀.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국민 행복 지원금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 공약 내용은 제가 당선되면 국민 행복 지원금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입니다. 이게 세 후보 모두 액수는 좀 다르지만 이제 후보님이 가장 높은 액수를 제시하셨고, 근데 재원 마련 그러니까 향후에도 좀 지속 가능성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뭐 조금 소폭 다르긴 한데 한 5년씩 더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슬라이드식으로 좀 낮추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후보님은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120만 원을 1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1회 지급하면서 국민들의 공론화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지속 가능 여부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작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영광의 해상 풍력이 2030년부터 이제 수익을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집접화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에너지 공유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아, 그 일종의 재생에너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투명한 군정 실현 방안, CCTV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군수의 어떤 뭐 민원인 또는 어떤 일과 시간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CCTV가 몇 시부터 언제까지 작동하고 어떤 취지로 조금 마련하시려고 했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보게 되면 주로 선출직들이 민원인이 찾을 때는 자리에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찾으면 저기 갔다 그러고 이렇게 돼서 저는 그러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 단위로 일정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군수를 만나고 싶을 때 지금 어디에 가면은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예측 가능한 군정을 실현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투명한 군수라고 하는 것은 군수실부터 앞에서 투명 유리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는지 또 부당한 거래는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속속들이 공개하겠다. 그래서 투명한 군수, 청렴한 군수가 되겠다 이런 공약을 한 것입니다. 아, 이게 단순히 CCTV를 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그렇습니다. 있었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 바로 좀 정무적인 얘기로 안 들어갈 수 없는데 현재 선거 상황이 좀 박빙이에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 진보당까지 해서 거의 3파전. 예. 후보님이 느끼시기에는 오늘 이 시점에 좀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금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5% 전후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국민들이 응답을 안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곳은 기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여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보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진보당이라고 표명을 합니다. 반면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샤이가 좀 많습니다. 아, 이걸 대놓고 좀 말하기가 좀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여론조사가 실제 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확실한 우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우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여론조사 보면 두 자릿수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가파르게 올라오셨거든요. 여기 이제 비결에는 또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조국 혁신당의 현역원들이 전폭적인 어떤 또
현장에서 이런 지원 사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제 민주당에서 내려오고 예, 중앙당의 좀 싸움으로 번지긴 했어요. 너무 신경전이 과열되지 않냐라는 좀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견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당만 앞에 나와지고 후보가 좀 가려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 있었던 토론회를 기점으로 후보자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대결이 인물 대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그렇게 진행될 거고 그 전 상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오셔서 선두에 서셔서 한 달 살이를 해주시고 또 12명의 의원이 전원이 영광을 방문해서 지원해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단점, 다시 말하면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옮겼을 때 급격하게 여론의 추이가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받쳐주었던 것은 아마 당의 그런 조국 대표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힘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여건상으로 좋은 여건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후보님하고 저희 인터뷰한 이 시점, 예, 이 시점 직전에 이제 부산 금정은 단일화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고 안타깝지만, 근데 또 거기는 야권 단일화 하기로 약속을 했던 곳이라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조국 대표가 처음부터 호남에서는 내부 경쟁하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온 곳에서는 우리가 단일화를 하자, 네. 이런 원칙을 좀 세우셨었는데 그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좀 처음부터 이 기조에 좀 동의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뭐 동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묵시적으로 대표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호남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이 등장하지 못한 것, 특히 지역 정치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독점에 의한 폐해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경쟁 구도가 도입되게 되면 보다 정치 발전을 앞당기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상승 경쟁을 말씀하시고 네. 군정을 살리는 이런 경쟁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내일이 또 TV 토론 한 번 더 앞두고 있어요. 네. 그 후보님 지난번 1차 토론 때서도 사실 좀 네거티브 논란에서 나왔었는데 고대 총학생장 그러니까 학도단 과거에 아니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좀 뭐 다시 한번 해명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건 뭐 사실이니까요. 당시에 제도가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가 제가 임기했던 때가 83년이잖아요.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이 87년이에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그런 이제 고대 출신 하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없지만은 당시 서울에서 고대 출신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만일에 일부에서 제기하듯이 제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 당시에 어떻게 해서 DJ 정부가 아니라 DJ 평민당에서 제가 스카웃이 돼서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젊은 나이에 기획국장을 맡았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캠프 그렇죠. 대선 선대 본부에서 기획국장을 맡아서 가장 중요한 일정을 담당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유세 중에 당시에 총무국장을 했던 남원 출신 전 국회의원 강동원 전 의원이 저를 방문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것은 무미한 논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재 상황이 그 진보당의 약진이 조금 두드러지긴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님 간 2파전으로 좀 예상됐었는데 진보당이 이제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치고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현 후보님이 그 사이에 끼어서 조금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좀 살짝 그 상승세가 좀 주춤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좀 전망도 나왔는데 남은 10일간 뭐 어떤 이걸 뚫어낼 전략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특별한 전략은 없고요. 현재까지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서요. 국민들에게 좀 더 절박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진보당의 상승세를 너무 이제 두려워하고 과대평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영광 지역은 최근에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영광지역에 있었던 6.25 전후의 어떤 그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영광이 약 5만 명의 대상자고 2만 명이 영광군 출신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광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진보당에 대한 배경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전략적으로 뭐 변경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진정성 있고 열정적으로 국민께 호소하는 작전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선거운동 하시고 또 TV 토론 준비하러 가셔야 되는데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